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오늘은 제가 혹시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거기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XMP 성능 대비 X4 기능에 대한 성능을 리뷰하고, X4가 뭐길래 성능이 개선이 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램 오버클럭 된 상태에서도 X4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 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다루는 다른 유튜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정보 글들 중에서도 아마 이게 처음일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장착하고 있는 램은 팅그룹 램이고 기본 스펙이 4800이라 나오지만 이거는 지금 XMP 기준으로 6400짜리 램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부팅은 디폴트 상태로 4800으로 부팅이 된 거지만 XMP 적용은 혹시 아주 나 XMP도 할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돼요. 디세이블에서 XMP를 설정하고 그냥 저장하면 됩니다. 요 오른쪽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클럭이 6400 클럭, 타이밍은 CL40, RCD40, RP40, 라스 84, 1.35V라는 스펙입니다. 뭐 지금 나머지 값이 다 오토로 세팅된 상태에서 램 전압도 아마 오토일 거예요. 네, 오토로 돼 있죠. 오토로 돼 있는 세팅 상태에서 이 XMP를 적용하면 이제 64배수로 기본 적용이 돼요. 젠퍼에서 XMP 램을 장착하게 되면 이제 X4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이게 없으면 요 밑에 메뉴가 없는데 지금 이걸 적용하면 두 개가 생기죠. 이게 로우 레이턴시랑 그 다음에 하이 밴드위드 서포트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모든 메인보드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이거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기준입니다. 다른 보드 쪽은 제가 안 해봤어요. 타이밍도 다 오토 상태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일단 이걸로 한번 부팅 해볼게요. 디폴트 성능 한번 보여드릴까? 먼저 기본일 때 XMP도 적용 안 할 때 성능부터 보여드릴게요. 성능은 에이다 64의 메모리 벤치마크 기준으로 할 거고요. 메모리 벤치마크 기준이 절대적인 성능 차이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내가 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능 차는 충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에이다 64 성능이 뭐 한 10% 차이가 났다, 그렇다고 게임에서도 10% 차이 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직접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에이다 64라는 툴을 이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쓰는데요. 거의 요걸 많이 써요. 메모리 벤치마킹 할 때는. 일단 화면상에 나오지만 4800 클럭에서 지금 동작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상태입니다. 메모리 모듈은 얘가 하이닉스 모듈이긴 합니다. 예, 들어봤는데 아기사 코드가 예전에 1.0.0.1인 줄 알았더니 1.0.0.3이래요. 네, 생각보다 메모리 밴드윗이 안 나오길래 물어봤더니 3이 맞다고 하는데,
바이오스 아무것도 안 건드린 순정 상태입니다. L1, L2, L3는 계속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위에 것만 보세요. 읽기 밴드윗 57, 쓰기 밴드윗 63K, 카피 복사 밴드윗이 55K, 레이턴시는 80.4 나노세컨드가 나왔어요. 게이밍 성능이나 뭐 이런 건 대부분 레이턴시가 중요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압축 내지 뭐 복사, 뭐 파일을 엄청 많이 처리하는 그런 경우는 이런 밴드윗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젠4에서는 사실상 밴드윗은 거의 고만고만해요. 뭐 오버클럭하면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오기도 하지만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레이턴시 위주로 보세요. 지금 80.4 몇 번 한 두세 번 하는 게 해서 평균값을 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부팅 하자마자 뭐 윈도우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막 열심히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두세 번 돌려놓고 좀 튄다 싶은 값을 빼고 평균치로 계산합니다. 비슷하게 나오면 좋고요. 비슷하게 안 나오면 이제 가끔 한 번씩 튈 수 있는데 튀는 경우에는 뭐 백그라운드에서 뭔가가 돌았을 때 비슷하게 나오네요. 80 초반 나노세컨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끌게요. 두 번 연속으로 비슷한 값이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는 돌리지 않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본 성능은 80 나노세컨드 정도 나오고요. 혹시 뭐 젠4 말고 다른 시스템을 쓰셨던 분들 중에 80 나노 너무 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게 숫자 시스템 만약에 젠3, 젠4, 뭐 12세대 일단 XMP 적용하고 성능을 보겠습니다. XMP 적용된 상태입니다. 12세대 뭐 젠3, 뭐 13세대, 뭐 젠4 이런 시스템이 좀 달라지잖아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고 이거에 대한 숫자를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비슷한 시스템끼리 비교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젠4랑 12세대도 성능 다르고요. 숫자가 막 다르게 나와도 젠4끼리 비교하는 거, 12세대끼리 비교하는 거 이런 건 의미가 있어도 시스템이 다르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시스템은 메모리뿐만 아니라 캐시나 뭐 이런 절대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받고요. 뭐 처리 방식이라거나 뭐 DDR4와 DDR5는 완전히 다르죠. 레이턴시가 늘어났다 해도 DDR5에서는 뱅크 수도 늘어나고 여러가지 조치에 따라서 순정 상태 기준 아까 80 나노세컨드 나왔죠? 그 상태 기준으로 DDR4의 시금치 3200CL22의 성능하고 뭐 비슷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이 XMP만 적용한 거예요. XMP 적용 되게 간단하죠? 제가 하는 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띡 바꾸고 바로 그냥 바이오스 다시 저장하고 종료시켰어요. 그게 XMP 적용한 겁니다. 난 XMP도 적용 못하는 초보 분이시다 하면은 XMP는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밑에서 네 번째 메모리 타입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듀얼 채널 DDR5 6400이라고 이미 적용된 게 나오죠. 램 타이밍은 40, 40, 40, 84로 XMP 램 치고는 좀 풀어져 있는 램입니다. 뭐 풀어져 있다고 안 좋은 램이냐? 그건 아니고요. 하이닉스 모듈은 다 비슷비슷해요. 뭐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램은 지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램 중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은 안 드릴 거예요. 레이턴시 보이세요? 67.4나노세컨드. XMP 램은 1차 타이밍만 잡아요. 예전에 DDR4에서도 그랬지만 XMP는 그냥 클럭하고 1차 타이밍만 잡아줍니다. 캐시는 아마 똑같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뭐가 숫자가 다르다 그래도 오차범위고요. 위에 있는 요 값만 보면 됩니다. 67.4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에이다 64를 최신 버전으로 바꿔볼까? 아무튼 어쨌든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상대 점수기 때문에 67.4 80나노세컨드가 67대가 됐으면은 갭이 한 16나노세컨드니까 20% 정도 레이턴시가 상승했네요. 밴드위드도 상승했죠. 57에서 62가 됐고 카피 값도 55에서 60이 됐고 쓰기 값은 아까 몇이었죠? 지금 83K까지 올라갔어요. K라고 표현해야 되나? 82 기가라 그래야 되나? 82기가. 아무튼 83,742MB 초당. 이번 68.5가 나왔네요. 80에서 68이 되면은 잠깐만. 지금 11.5 나노세컨드 정도 향상됐고 그게 15 니까 16% 정도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한번 더 돌려볼게요. 단순히 클럭 올리고 타이밍만 적용한 것만으로 성능이 일단 레이턴시 자체가 10% 이상 개선이 되었죠. 아마 게이밍 성능에서도 꽤 두드러질 겁니다. 제가 예전에 혹시 쭉 영상 봐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젠4에서는 1차 타이밍 정도랑 클럭 정도만 잡아도 성능 향상이 제법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세부 타이밍은 성능에 많은 영향을 안 준다는 소리인데 뭐 이전 영상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6000 클럭에 CR 28 내지 30으로 잡아서 레이턴시가 61대 60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 근처에서 나오네요. 평균값 치면 한 요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67.8 정도. 레이턴시가 대략 한 12 정도 개선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면 딱 15% 정도 되겠네요. 80나노세컨드 기준으로 XMP만 적용했는데 레이턴시가 15% 정도 상승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XMP 적용하는 거는 젠4가 아니더라도 다 하던 거니까 특별할 게 없어요. 이제부터 하는 게 특별한 겁니다. 제가 쓰는 램은 X4 인증 램이 아니에요. 그냥 인텔에서 쓰던 XMP 램을 6400CL40 램을 그냥 갖다 꽂았습니다. 충분히 호환됩니다. 스펙상으로 가능하거든요. 스펙상으로 가능한데 X4 인증 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목이 두 개가 나오죠. 자, 이거 얘기해봤는데 사실상 이게 의도된 건 아니고요. 기가바이트 쪽에서 이제 X4 기능 관련해 가지고 이 항목을
세팅을 해놨어요. 제가 실제로 엑스포 인증램을 써본 건 아닙니다. 엑스포 인증램은 좀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기능은, 여기 있는 기능은 지금 이 램이 엑스포 값에 대한 뭔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정보를 하면 보이시나요? 이게 DDR5 지금 이 XMP 램에 저장된 스펙인데, 이게 원래 기본 스펙이고 표준 값이에요. 이거는 표준 값이고, 이 XMP 램에 대한 스펙은 여기 저장돼 있죠. 6400, 40, 40, 40, 84에 1.35V, 1.35V, 1.8V, 이게 여기 XMP 저장된 스펙이고, 뭐 DDR5 이상에서는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저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써보진 않았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엑스포 기능은 또 제조사에서 기본 스펙을 또 추가적으로 저장해서 제공하는 게 엑스포 기능입니다. 어느 범위에서 적용이 될지는 아직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메인보드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기능만 이렇게 두 개만 에네이블 해도 성능 향상이 있어요. 사실상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요거까지도 의미 없고,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요 이것만 에네이블 하면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기능은 메인보드사에서 프리셋을 만들어 놨어요. 엑스포에 대한 프리셋을 만들어 놨고, 그 프리셋을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램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램에 대한 호환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 있지만, 제조사에서 하이닉스 모듈 기준으로 이걸 잡아놨기 때문에 삼성 모듈 램을 사용할 경우에 호환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삼성 베이스의 XMP 램을 사용할 때 엑스포 기능을 활성화하면은 블루 스크린이 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엑스포 인증 램이 아닌 경우에. 엑스포 인증 램은 괜찮아요. 그건 엑스포 인증 램은 메인보드 제조사가 세팅한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램 제조사에서 세팅한 프리셋이 들어가는 거라, 그거는 램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 인증 램은 그냥 쓰시면 되고, 엑스포 인증 램이 아닌데 내가 좀 써보고 싶다, 이런 경우는 삼성 램은 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성능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모듈 램이면 대부분 얼추 베이스 스펙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좀 비슷하기 때문에 하이닉스 모듈로 되어 있는 XMP 램은 대부분 동작은 잘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정화 툴 정도는 한번 돌리고 쓰세요. 그리고 이 기능이 만약에 안정성이 떨어진다, 블루 스크린 난다, 그래서 뭐 램 제조사에게 이거 불량 아니야? 혹은 메인보드 제조사에게 불량 아니야? 환불해줘, 혹은 교환해줘 라고 말할 건덕지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쓰라고 있는 기능은 사실 아니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 오버클럭처럼 유저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메인보드에서 프리셋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 혹시나 쓸 수 있으면 써봐, 하지만 안 되면 난 몰라 뭐 이런 정도? 이런 느낌 정도? 지금 레이턴시 보이시나요? 밴드위드도 많이 늘었어요. 밴드위드도 늘고 레이턴시도 줄었습니다. 62.9, 아까 67점 후반대, 68점 초반대, 이렇게 한 평균 한 68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한 63 정도로 5나노 세컨드, 지금 60대니까 한 8% 정도 될라나? 7, 8, 56, 8% 정도? 7% 정도? 그렇게 성능이 지금 레이턴시가 낮아졌죠. 밴드위드도 높아졌고요.
밴드위드도 높아졌고 레이턴시도 낮아졌기 때문에 뭐 밴드위드 위주의 프로그램이나 레이턴시 위주의 프로그램 모두 성능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순정 상태 대비 많이 내려갔죠. 레이턴시가 거의 순정 상태 기준으로 한 17나노세컨드 정도 줄어들었어요. 80나노세컨드 기준에서 17나노세컨드면은 20% 이상의 성능 향상이 방금 나왔습니다. 20% 이상. 순정 기준으로 20% 이상. 더 내려갔죠? 61.7.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순정 상태에서 80나노세컨드 정도였습니다. 80 초반. L1, L2, L3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60.7, 61.7 나노세컨드. 편차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신기하죠? 값 하나 바꿨다고 밴드위드도 늘고 레이턴시도 줄고. 저도 처음에 되게 신기했습니다. 얘네가 뭘 건드렸을까? 근데 뭘 건드렸는지 제가 찾았어요. 아까보다 레이턴시가 더 줄었죠? 61. 중후반 정도의 레이턴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정 상태 기준으로 20% 이상, 21, 2% 정도의 성능 향상이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요. 엑스포 프리셋 적용 전과 후에서 약 한 6에서 아니 7% 정도, 7, 8% 정도의 성능 향상이 지금 있습니다. 꽤 괜찮죠? 꽤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팅값 2개 바꿨는데 지금 레이턴시가 이 정도 줄어든 거면 어, 실 나는 오버클럭 이런 거 잘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는 되게 잘 나온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전 영상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거 타이밍 세팅값 팍팍 조여가지고 제가 세팅했을 때 이거 비슷하게 나왔어요. 레이턴시가. 예. 근데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줄어듭니다. 예. 중복이 안 되더라고. 엑스포 기능은 타이밍을 빡빡하게 조이지 않아요. 다른 걸 막 건드리더라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타이밍 세팅 값이 나와요. 6400 클럭이라 버그구나. 이거 라이젠 마스터는 지금 6400 클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버그가 있어요. 6400 말고 이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제가 클럭을 조금 낮출게요. 클럭 낮추는 김에 오버클럭 플러스 엑스포 적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버클럭 세팅 값은 제가 이전에 잡은 거를 그대로 쓸 거고요. 잡는 방법이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이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고요. 지금 세팅 값은 XMP가 의미가 없죠. XMP 의미가 없어요. 클럭 6000 클럭으로 잡았고 지금 수동 CPU 쪽은 그냥 오버클럭 풀게요. 미리 세팅돼 있던 거고. 램 전압 1.435V. 타이밍은 이렇게 세팅돼 있습니다. 이거
이전에 잡았던 거고, 타이밍을 열심히 빡빡하게 잡았는데, 지금 오버클럭 된 성능 한번 보여드리고, 오버클럭 된 상태에서 엑스포를 한 번 더 적용시켜서 또 성능 개선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계속 성능만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다 하고 마지막에 엑스포가 이런 식으로 성능을 개선했더라 정도 보여드리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사실상 이 엑스포 기능으로 개선하는 성능 방식을 유저가 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개선이 될라나 모르겠어요. 제가 기가바이트 베타 테스터로서 뭔가 개선 사항을 제안을 많이 하면 그거 적용시키는 거에는 AMD의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AMD에서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 받은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얘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지금 X4가 적용된 것도 아니고 XMP가 적용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메모리 가지고 수율대로 오버클럭한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X4 적용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 화면상에 나오지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메모리 타입에 듀얼 채널 DDR5 6000 클럭 6000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클럭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6000에서 CL28 그 다음에 RCD38 RP38 라스 52라는 스펙으로 잡혀있고 세부 램 타이밍까지 잡혀있습니다. 밴드윗 한번 보실게요. 리드 읽기 쓰기 카피. 그래서 밴드윗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까 엑스포 적용한 것보다 수치가 약간 낮죠. 근데 엑스포 적용 전보다는 수치가 괜찮을 겁니다. 클럭이 낮지만 수치가 괜찮아요. 레이턴시도 엑스포 적용보다는 높지만 엑스포 적용 전보다는 낮아요. 그러니까 6400의 1차 타이밍만 잡은 것보다 6000의 CL 40, 40, 40, 84보다 6400의 40, 40, 40, 84보다 6000의 28, 38, 38, 52가 성능이 더 좋다는 소리입니다. 세부 램 타이밍도 작긴 했어요. 근데 사실 세부 램 타이밍이 성능을 많이 개선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1차 타이밍 그리고 2차 타이밍 정도 2차라고 하면 RFC 특히 RFC 타이밍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뭐 레이턴시가 다시 61대로 내려갔죠. 거의 X4랑 비슷한 스펙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와 수동 오버클럭 한 거랑 X4만 적용한 거랑 성능 거의 비슷하네. X4 적용하면 수동 오버클럭 한 거만큼 타이밍 빡빡하게 조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을 별로 안 건드리더라고. 타이밍을 별로 안 건드리는데 성능이 좋아져. 와 이거 어떻게 했지? 저 처음에 되게 신기했습니다. 자 편차가 좀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대략 레이턴시는 62 정도에 수렴할 것 같은데
62 정도만 돼도 순정 상태 기준으로 지금 레이턴시가 한 18 정도,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18 정도 개선이 됐고 80 나노세컨드 기준으로 역시 대략 한 22%, 23% 조금 안 되죠? 23%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턴시 61.4가 나왔죠? 22 내지 23%의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순정 상태 기준으로. 수동 오버클럭을 한 상태고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엑스포 한 번 더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성능 좋다는 소리예요. 네, 제가 그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젠포에서는 확실히 XMP 램을 사용해서 이 엑스포 기능을 활성화하는 거에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엑스포가 유저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을 건드려서 성능을 개선시킵니다. 좀 황당한데, 자, 이 정도로 돌리고 이제 좀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6000 클럭이니까 라이젠 마스터 정상 동작 할 겁니다. 보이시죠? 타이밍 28, 38, 38, 그 다음에 라스 52, 그 다음에 RC 90, 뭐 이런 식으로 타이밍이 잡혀 있어요. 타이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 타이밍을 잘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뒤로 돌아가기 해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타이밍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요게 나오지 않는 좀 더 디테일한 스펙이 있어요. 요것만 보면 엑스포가 뭘 건드리는지 잘 몰라.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도 타이밍 나오죠. 자, 28, 38, 38, 52, 90 다 나오죠. 이거는 좀 잘못된 정보고요. 이거는 다르죠. 이게 맞는 겁니다. 480. 그리고 뭐 RRD 값 제대로 나와요. 44. 그리고 WR도 제대로 나오고, RTR은 여기 없는 타이밍이죠. RTR 없는 타이밍인데 이렇게 잡혀있다라고 나오고, RTW 뭐 이것도 없는 거, WTR 이건 제가 오토 줬을 겁니다. WTR은 있어요. 여기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이 두 개. 그 다음에 WTW도 여기 없는 타이밍입니다. RTP는 여기 있죠? 10. 그 다음에 FAW는 FAW 어디 있어? 20 여기 있다. 20. WCL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지금 CL 얘 마이너스 2 된 값이에요. 28에서 두 개 빠진 값. 그 다음에 RCDW 얘는 요거랑 같은 값이고, 자, 요 숫자 잘 보세요. 리프레시 프리어드 이거는 인텔 램오버 클럭 하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봤다 하실 수 있어요. 11677 11677 뒤에 숫자 필요 없고 일단 11,000 만 초반대라고 생각하세요. 만 초반대.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요게 많이 바뀝니다. 보여드릴게요. 저값 말고도 세부 타이밍을 조절하는데 그 세부 타이밍 조절하는 거는 드라마틱한 영향을 안 주고요. 어차피 제가 지금 오버클럭해서 수동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또 세부 클럭도 많이 안 바뀔 거예요. 수동 세팅을 안 한 상태에서 세부 클럭 아주 미세하게 건드립니다. 미세하게 건드리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타이밍이 리프레시 주기를 결정하는 타이밍이에요. 이 정도 타이밍 숫자가 지나면 나는 리프레시를 한 번씩 하겠다 라고 정의하는 타이밍인데, 리프레시 주기가 길어질수록 리프레시에 소요되는, 자, 이것만 적용할 겁니다. 이것만 적용할 거예요. 리플래시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가 개선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안정적이다라는 가정하에. 그런데 DDR5에서는 저 리플래시 주기가 상당히 길어도 상관이 없어요. DDR4보다 엄청 개선이 돼서
DDR4 대비 리플레시 타임을 좀 더 오래 길게 가져가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건 인텔에서 이미 증빙이 됐어요. 인텔 12세대에서 아까 그 리플레시 주기는 23만까지도 들어갑니다. 23만. 아까 만 초반대였죠. DDR4에서도 인텔 시스템에서 해당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데 DDR4에서도 최대 65,535 정도까지도 인가가 가능했습니다. 6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굳이 이 6만이라는 숫자를 왜 또 얘기를 드리냐면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일단 성능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자, 이게 지금 이 XMP 램으로 낼 수 있는 거의 최대 스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좀 더 올릴 수 있긴 한데 아무튼 타이밍 잘 조여놨고 거기에 X4까지 적용을 했어요. 여기서 더 올릴 수 있긴 해요. 예를 들어 클럭을 딱 타이밍을 더 쪼을 수 있는 클럭으로 좀 더 조정을 하고 타이밍을 더 살짝 더 쪼으면 살짝 미세할 정도로 더 상승하거든요. 타이밍을 많이 쪼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순정 상태에서 X4 적용했던 것보다의 그런 차이는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근데 더 좋아진다는 게 어디요? 타이밍을 수동 오버클럭으로 타이밍을 많이 조여놨는데 그거보다 성능이 더 개선될 방법이 있어. 보이세요? 60 언더로 떨어졌죠? 앞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50대로. 아까 XMP 적용했을 때 XMP 대비 X4를 적용했을 때는 뭐 성능이 뭐 한 7% 정도 향상됐다. 그런데 지금은 대략 레이턴시가 아까 61점 몇이었다가 69점 몇이죠. 지금 한 2나노세컨드 조금 넘게 내려갔어요. 2나노세컨드면 지금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 이유는 타이밍이 많이 쪼여져 있어서고요. 몇 번 더 돌려볼까? 59.1.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은 드릴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 RFC 타이밍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리플래시 주기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상당히 늘어났을 겁니다. 리플래시 주기가 늘어나면서 리플래시에 관련된 시간을 많이 단축시켰는데 지금은 또 RFC라는 타이밍을 또 줄여서 또 리플래시 자체에 들어가는 타이밍 그 딜레이 시간을 또 줄여놓은 상태라 이야기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주기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주기가 끝난 후에 실제 실행되는 리플래시 시간이 또 줄어든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레이턴시가 58대까지도 내려갔어요. 한 59 전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 전후. 이제 이걸 보여드릴게요. 타이밍은 사실 수동 오버클럭이 적용된 상태라서 크게 변화된 건 없을 거고요. 크게 변화된 거. 요 타이밍 있죠? TRFC. 이거 X4 적용하면 얘도 건드립니다. 이것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까 레이턴시 하락폭이 지금 수동 오버클럭 된 상태가 좀 더 적은 겁니다. 자, 사실상 아까 이 값은 아까 보여드렸던 값이랑 똑같을 거예요.
제가 수동 오버클럭을 잡아놓은 상태라서 이게 뭐 달라지면 한 요거 정도 달라졌을까? 이거랑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거의 다 비슷한데,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한데, 거의 다 비슷한데. 숫자 보이세요? 6535. DDR4에서 제가 이 REF 리플래시 주기라는 이 타이밍이 65535까지도 사용 가능했다라고 얘기 드렸죠. 얘네가 이거를 엑스포 적용하면서 6535로 박아버렸어. DDR5에서 6535는 굉장히 안정적인 값입니다. 그렇게 무리한 값이 아니에요. 물론 적용하시는 분들은 안정성 테스트 한번 돌리세요. 근데 돌리고 나서 쓰세요. 저야 뭐 오버클럭 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라서 값을 뭐 초기화도 했다가 뭐 했다가 하면서 쓰니까 실사용 스펙은 아닌데, 실사용 하시는 분들은 안정성 한번 돌려보시고 그러고 나서 쓰시고. 아무튼 이 타이밍을 건드려 놨어요. 이거 레이턴시에 굉장한 영향 주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젠4에서는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까 그 바이오스에서 이거 만지는 부분이 없어요. 이 타이밍을 만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엑스포가 뭔 짓을 해놨나 봤더니 이걸 건드려 놨어. 이거 건드리면 당연히 아까 보시다시피 밴드윗도 영향 주고요, 대역폭 영향 줘요, 레이턴시도 영향 줍니다. 이거 다 영향받는, 메모리 성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타이밍인데 라이젠 젠4에서 적용 못하게, 유저가 건드리지 못하게 해놨는데 엑스포라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니까 얘를 건드려 놨어. 엑스포의 비밀이 이겁니다. 리플래시 주기. 이게 엑스포의 핵심적인 변화고, 엑스포 인증램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저는 이제 메인보드 프리셋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메인보드의 프리셋 기준으로, 램의 프리셋이 아니라 메인보드 제조사가 제공하는 프리셋 기준으로 지금 이 REF를 건드리고 있다. 그래서 수동 오버클럭을 적용한 상태에서 한 번 더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수동으로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그래서 아무튼 성능은 요 정도. 꽤 괜찮죠?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레이턴시 줄어들고. 사실상 이 요갑 하나 건드린 게 제가 수동 오버클럭 한다고 열심히 막 타이밍 맞추고 이렇게 한 거만큼의 성능이 아까 나왔었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엑스포까지만 적용했더니 레이턴시가 막 60대 초반 나오고 이랬죠. 네. 이 값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겁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메인보드 제조사한테 유저가 만질 수 있게 해줘 라고 요청을 해볼 생각인데, 대부분 이런 타이밍에 대한 건드리는 부분은 답변이 AMD 컨트롤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 AMD 쪽에서 바꿔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답변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AMD 쪽에는 제가 컨택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AMD 쪽에 이거 풀어줘 라고 얘기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저가 건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 아마 이것도 AMD 컨트롤이라고 답변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사항이니까 한번 질의는 해볼 거고요. 이것만 사용자가 건드릴 수 있게 해도, 사용자가 건드릴 수 있게만 해줘도 수동 오버클럭으로 방금 전 성능이 엑스포 적용 안 하고도 나올 거예요. 엑스포 적용 안 하고도 아까 레이턴시 60 언더 이렇게 나온 68, 69 이렇게 나온 레이턴시가 수동 오버클럭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개선의 여지는 더 남아있다라는 거죠. AMD에서 이것만 풀어줘도. 지금 이 기능을 XMP 램을 쓰지 않으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REF를 건드리는 거를 XMP 램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시금치 램에 꽂고 오버클럭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인텔에서는 인텔 시스템에서는 DDR5가 시금치 램을 꼽아놓고 오버클럭을 해도 XMP 램하고 성능이 비슷하게 나와요. 수율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장착된 XMP 램도 일반 하이닉스 시금치랑 수율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4에서는 이 REF 타이밍을 유저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XMP 램만 건드릴 수 있어요. XMP 램만 X4라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높은 성능을 원해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비용을 더 들여서 XMP 램을 살 가치는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긴 해요. 시금치 램 대비 XMP 램 가격이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금치는 이 RF 타이밍을 건드릴 수 없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시금치 사용자들은 성능 개선에 어떤 XMP 램 대비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XMP 램은 젠4에서는 좀 더 비용을 들일 법해요. 근데 아까 성능 차이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대략 한 62 나노세컨에서 59 나노세컨드까지 3 나노세컨드 정도 떨어졌고, 3 나노세컨드는 60대 레이턴시 기준으로 10%가 6나노 정도니까 한 5% 정도, 5%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4% 정도 이 XMP 램을 사용함으로써 수동 오버클럭을 하는 것보다 약 한 4% 정도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비용을 투자를 할 가치가 있냐 없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성비로 따지면 좀 아쉬워요. XMP 램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오버클럭 하나도 안 건드리고 X4만 적용해도 레이턴시 60 초반대 나오는 거 보셨죠? 제가 수동 오버클럭 잡은 거랑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X4라는 기능이 파워풀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X4 기능 적용하고 1차 타이밍 정도만 살짝 건드려도 레이턴시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오버클럭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오버클럭해서 안정화 돌리고 이런 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XMP 램을 구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X4 인증 램 구매를 권장하고요. X4 인증 램을 구매하지 않고 인텔 시스템에서 나왔던 XMP 램들 지금 많이 있죠.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 지금 제가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BX4 인증 XMP 램을 사용해서 메인보드가 제공하는 프리셋,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방식으로 X4를 적용하면 일단 안정화를 봐야 하고요. 안정화를 보지 않으면은 시스템이 셧다운 되거나 뭐 블루스크린 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유저한테 있습니다. 메인보드 제조사는 이거를 보증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저한테 그랬어요. 이 기능 없앨 거라 그래서 향후 바이오스에서 혹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나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뭐 써도 되는데, 지금 성장형이죠. 지금 젠4가 지금 아기사 코드가 갱신될수록 지금 성능이 향상되고 있는데, 그거를 바이오스를 최신화 안 할 자신 있으면 예, 자신 있으면 어, X4 인증되지 않은 램을 사셔도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X4 인증 램으로 사세요. 어차피 사는 김에. X4 인증 램은 X4 적용했을 때 뭐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램 제조사한테 야 이거 안 돼.
야, 니네가 된다 그랬는데 안 돼. 빨리 교환해줘. 라고 하면 교환해줘야 됩니다. 그게 QVL이라는 건데, 메인보드의 그 QVL, 메인보드와 램의 호환성이 이미 검증된 램을 구매하시면은 제조사에서 불량일 경우 그냥 100% 교환해줘야 돼요. 교환해도 안 되면 환불도 해줄 수도 있고요. 그게 QVL이라는 호환성 검증을 해서 보장을 해주는 제도인데, 근데 엑스포 인증 램이 아닌 경우는 이 엑스포 기능에 대한 호환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엑스포 인증 램 가격이 현존하는 XMP 램보다 좀 비싸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돈 들일 가치가 있냐 없냐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오버클럭을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의외로 메리트 있을 거예요. 레이턴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 아무튼 제가 보여드리는 성능 비교랑 그 다음에 엑스포 기능의 핵심적인 비밀, 이 REF라는 타이밍, 이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 영상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시간 조금 못되게 촬영을 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뭐 이것저것 보여드리고 말도 많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그래도 쓸만한 정보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 RF 주기에 대한 내용 지금 다루고 있는 사람이나 뭐 포럼이나 뭐 영상이나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누군가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로벌하게. 근데 아무튼 제가 이거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뭐 때문에 엑스포가 성능 향상되는가. 얘예요, 얘. 지금 RF.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과제는 제가 풀뱅크 해드린다 그랬죠? 풀뱅크 오버클럭. 풀뱅크 오버클럭을 제가 보드 한번 바꿔서 할 거예요. 보드를 지금 계속 저가형 보드 쓰고 있죠? 예, B650 보드 쓰고 있는데 B650 보드 아직 가격이 안 떴더라고. 근데 아마 비싸지 않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요새 보드가 너무 비싸가지고 다들 꺼려하고 계시죠. 예, 아무튼 환율이 높아서 그런데 아무튼 좋은 시스템 세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